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제 10번 총병 무고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민 갑진 교재는 병진으로 되어 있는데 병진은 오타입니다. 갑진 계사 갑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보치용에 상반월 하반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삼원갑자 내에 갑자를 달리해서 동일한 사주일 경우에 날짜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동일 시대의 동일 사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주보를 어떻게 취하느냐면 일단 월 진월을 보면 진월은 일단 토월이죠. 토월인데 수가 고입니다. 수고. 그리고 월령으로는 목월이죠. 목절. 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제일 왕할 수 있죠. 그런데 간목의 상태를 보면 문제는 인사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을목이 가신이 되겠죠. 을목을 제거하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을목을 제거하는 글자가 지금 이 사주팔자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진월에 인사형을 하고 있어서 또 화가 진기죠. 그래서 병화를 격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병화를 임수나 진토로부터 보호해주는 간목을 용신으로 삼죠. 그럼 정화가 이 사주의 가신인데요. 정화는 나중에 진중 개수로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에서 지장간에 있는데 고신이 임수고요. 고의 음간은 우리가 묘고라고 묘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동일한 오행을 고신과 동일한 오행은 지장간으로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갑개 이렇게 주보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병갑개 월이 타신을 생함이 없어서 본기를 보는데 간목이 척거하고 있고 병호가 투간. 이거 병호가 투간은 거 아니죠? 간목이 이건 좀 오타입니다. 월에서 그냥 진기. 따라서 병화가 인사형으로 또 형출하고 있으니까 병화가 주신이다. 종격의 여부는 우리 주보법에서는 종격을 논할 때 원국에 임수가 있는데 겁재죠. 겁재가 있는데 종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취용한 결과 그 결과가 인비를 쓰지 않으면 일단 종격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수는 무력하고요. 진중 이 고신도 무력합니다. 개수는 비견인데 이것은 정화가 올 때만 그리고 진이 열려서 쓸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이 개수는
종격에서 그 종격이 성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그겁니다. 이런 것은 뭐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상관 간목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병화도 돕고 그 다음에 임수도 제거해야 되고 그런 것이요. 편성에 속하니까 뭐 무직이다 이렇게 이건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준은 원래는 같은 임수 비교해서 수이긴 하지만 약간 그 정태적인 어떤 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는 그 관성인데 이게 그 잡기 관성인데 진 중에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개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모기 옆에서 극하고 있고 그래서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죠.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죠. 움직임.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뭐 병화하면 재성이고요, 간목 하면은 상관인데 재성이나 상관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의미는 동적인 거죠. 그래서 일간으로 따지면 약간의 그 어떤 정태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주보 치용한 글자들은 동적인 거죠. 이런 사주팔자 또 약간 갑인이 시에서 이렇게 스스로 상관이 스스로 어떤 그 상관이 시에 스스로 노끈을 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요, 무슨 단단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뭐 문반보다는 무반이 더 타당하죠. 격국법으로 한번 보면 자, 이 잡기월에 취용하는 방법, 잡기에서 격을 취하는 방법, 진은 이렇게 무가 있죠. 본기, 여기, 중기, 본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는 당연히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투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 동일 오행 간목, 임수, 기토입니다. 이것은 이게 4번, 5번, 6번이 되죠. 그러면 지금 간목과 임수가 투간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주 방법에서는 임수가 고에서 출간했으니까 이게 우선할 수 있는데 이건 보니까 겁재가 됐습니다. 겁재는 제일 나중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 상관격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격국론으로 보아도 상관격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는 안 보는데요. 자평진 이겁니다. 진토 본기로 정관격을 취할 경우 성격은 불가한 거죠. 7급 급수가 나오는 7급이면 이건 귀한 사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직으로 말하면 중국 기준 태수 정도가 되는데요. 태수는 귀한 사주죠. 보통 어떤
중국에 쓰여진 그 명리학책에 나오는 관직의 급수 대부분 7급 이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면 이 사주는 정관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극을 당하고 위에서 극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격사주는 아니라고 보아도 7급까지 나오진 않는 거죠. 명리풍수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 사주를 음양법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양법. 그래서 지금 임, 인, 갑, 진, 계사, 갑인. 진월은 진월. 모골이죠, 모골. 목명이죠. 선천음양은 목화가 양이죠. 그 다음에 금수가 음입니다. 후천은 지장간끼리의 작용을 보아서 정합니다. 진 중에 을이 있고 개가 있습니다. 을이 토를 극할 수 있죠.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이 왕합니다. 그걸 후천기점에는 음이 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월에는 음체양룡입니다. 진월에는. 그러니까 왕한 것이 체가 되고요. 그 왕한 것을 다스려주는 것, 완화시켜주는 것이 용이죠. 그래서 음체양룡. 그런데 진월은 화왕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양이 왕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다시 음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 사주를 보면 연간 임수가 병화는 없으니까 연간 임수가 목을 생하고요. 이민주. 이것은 시에 월에 사화를 인사형으로 병이 올라오더라도 이미 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민연주가 수생목, 인목은 진토를 극하죠. 그 다음에 계산은 수국화죠. 그래서 음이 년월에 음이 왕합니다. 그런데 양이 해소해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상의 은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주계사. 일주도 마찬가지로 수국화죠. 여기서는 일단 용신이 되는 양이 머리를 쉽게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에 어떤 양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은비가 부족하다. 다만 이때는 대운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대운이 보면 정사, 무오, 기미. 어린 시절 정사, 무오, 기미 다 화토기 때문에 대운에서 양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직접적인 부모 이런 어떤 은비는 부족할지 몰라도 주변에 어떤 같은 혈연이나 이런 쪽에서 은비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음양으로 볼 때는 음이 지금 수음이 왕하면 먼저 토를 쓰고 그 다음에 화를 씁니다. 그래서 임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일단 토를 쓰고 그 다음에 화를 씁니다. 무오, 좋죠. 이런 금을 쓸 때는 목을 극하는 용도로 쓰는 때는 당연히 이것도 양을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목국토가 없어야 되는 거죠. 또 수생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거죠. 시의 뭐 이런 것은 일단 음이 왕하기 때문에 좀 말년에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음양법으로 보는 기본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기론, 이기법, 음양법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양으로만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음양과 어떤 오행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태극음양론 그 이후에 그 8권인가요? 8권 음양오행론 이후에부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